70대에 병원비 없어서 쓰러질 때까지 참고 계신가요? 이 선택을 하면 결국 자식한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학원비 때문에 검진 미루다가 응급실 실려간 시어머니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벽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 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납니다. 어제는 마트에 갔다가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통장 잔액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오늘은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학원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금액을 30만 원으로 줄였는데 며느리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목소리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통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기 학원비 관련해서 말이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원비를 30만 원만 보낼게. 며느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돈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챈 겁니다. 아니야.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사정이 있어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거 힘드시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왜 갑자기 금액을 줄이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변명을 찾았습니다. 그냥 요즘 내 지출이 좀 있어서.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힘드신 거 맞죠? 그게 아니라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학원비 안 받겠다고요. 30만 원은 내가 보낼 수 있어.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학원비 안 받을게요. 어머님,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아가,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학원비를 안 받겠다. 며느리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손주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학원을 못 다니게 되는 건가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또 어지럽네. 물을 마시고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라면을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맡자마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라면을 버렸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 때문에 힘드신 거 맞죠? 손주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가난하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참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벽을 짚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토스트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빵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만 더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한테서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창백한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웃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을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네. 이웃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앉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떼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닿지 않았습니다. 몸이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좀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게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웃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이웃이 소리쳤습니다. 그 후로 기억이 흐릿합니다.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아주머니. 이웃이 저를 계속 불렀습니다. 119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은 있으신가요? 손이 제 맥을 짚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났네요. 지금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몸이 들려졌습니다. 들것에 눕혀졌습니다. 천장이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한테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하고 링거 맞춰드려요.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차가운 링거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아들, 있어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번호를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세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한참 후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아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영양실조와 저혈압이 있으세요.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밥을 안 드셨어요? 그냥 식욕이 없어서. 며칠 동안이나요? 일주일쯤? 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며칠 정도 링거 맞으시면서 회복하셔야 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진료비 결제해야 하는데 엄마 카드 어디 있어요? 가방에 있어. 아들이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카드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핸드폰도 꺼냈습니다. 엄마, 핸드폰 충전해 둘게요. 응. 아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아들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통장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잔액이 보였습니다. 3만 원. 아들이 핸드폰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통장에 3만 원. 엄마,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의 고함 소리가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